신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 시민들은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방문은 이제 필요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주 두류공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 용량 증설을 위해 두 차례나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수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다녀갔지만 변한 건 없다면서 앞으로는 해결책이 없으면 오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취임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열발전소 현장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넥스지오 엔지니어들이 매뉴얼만 지켰어도 포항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재난주간 장관으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방문한 흥해체육관. 주민들은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지 한 달이 넘도록 변별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장사 안 되고 정말 쌀 사 먹을 돈도 융통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본신 자살을 해야 되나, 시청에 띠 메고 가서 항의를 해야 되나,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최근 여야 대표가 다녀갔지만 서울에 가면 정쟁에만 몰두한 채 포항 이재민을 잊어버렸다며 특히 국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업 네 자리 사업을 하고.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못 간다며 10여 분 동안 항의를 받았고 포항시장의 사과로 울분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즉각 시원한 그걸 못 해드려서 정말 죄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각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포항경제 재건을 위한 특단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진영 장관은 주민 의견을 경청한 뒤 당장 대책을 내놓을 수 없어 답답하지만 진정성 있는 해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1년 반을 기다렸지만 허리를 구부려야 들어가는 텐트 생활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성건성 인사치레 방문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포항 지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경북도 요청안에 비해 아쉬움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에 600억 원이 편성되고 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 지진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조 142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029억 원으로 순이익 7,7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글로벌 인프라 부문 등 무역 에너지 사업의 호조로 7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7.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돼 원가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수익 창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축구종합센터 경주시 후보지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현장 실사했습니다. 실사 내용은 교통과 주요 지점의 접근성을 비롯해 부지 규모의 적정성과 지형, 인허가와 비용, 지원 내용 등입니다. 협회는 2차 심사를 통과한 경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합니다. 경주 두류공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량 증설 논란 속에 2차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발했고 업체는 당초대로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양강의 두류공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장 증설을 위해 개최한
2차 주민 공청회. 공청회 시작부터 소각장 증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민들은 이미 들어선 소각장으로 인해 냄새는 물론 각종 환경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로공단에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 났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국내 의료 폐기물을 주로 소각하는 이 업체가 허가받은 하루 폐기물 처리 규모는 96톤. 이번에 30톤의 처리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소각량도 실제 허가량보다 30%를 초과해 100여 톤에 이른다며 소각장 증설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 실제 가능한 것은 155톤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작은 동네를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환경 영향평가 초안 작성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고 환경 피해 예측 결과도 상식밖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설명회를 인근 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부실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 경주시도 주민들의 환경권 악화가 우려된다며 추가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 반발 속에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인증 등을 거쳐 인허가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소각장 추가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경상북도가 긴급 논평을 내고 영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를 자성하고 사죄해서 한일 관계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중부 연안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냉수대가 출현해 양식 어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1일 연안 최저 수온이 강원도 삼척 6.6도, 영덕은 9.8도로 관측됐는데 하루 사이에 수온이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양식장의 냉수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봄맞이 동해안 해파랑길 걷기 행사가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간 동해안 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통일 전망대에 이르는 770km의 동해안 걷기 길로 이 가운데 경북은 295km를 차지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구간별로 선착순 80명씩 모집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고 비로 인해 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울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우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 오후에는 비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1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예방 대책을 수립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 지역 조합의 채용 비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농협과 축협 17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209개 조합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채용이 많았던 조합과 비리 제보가 들어온 조합이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청탁을 비롯해 시험 점수나 면접 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조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함께 구성했습니다.